오늘 맨시티와 아스날의 정말 명승부가 펼쳐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르티넬리가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로 끝났어요. 근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백파이브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맨시티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했고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했으니까 아무래도 아스날이 이틀 더 쉰 경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맨시티는 컨디션이 좀 나쁘거나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오히려 실리적인 축구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점유율을 보면 아스날이 67%, 맨시티가 33%예요. 이 정도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점유율을 내주는 경기가 정말 흔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비를 했냐. 기본적으로 전반전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가 하이블럭, 그러니까 아스날의 진영에서 아스날이 볼을 잡을 때는 압박을 앞쪽으로 안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아스날 같은 경우는 팀버, 살리바, 마갈량이스가 이제 백스리가 되죠. 그리고 이때 칼라피오리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아니면 칼라피오리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냐. 포든이 칼라피오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안으로 들어오건 측면에 있건 포든이 요 칼라피오리를 마크를 하고요. 이때 혼란이 한 칸 내려와서 실바와 함께 수비맨디와 라이스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면 이 홀란드와 실바가 오히려 달려나가지 않고 뒤에서 이 수비맨디와 라이스 두 명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레인더러스가 메리노를 마크하고 있고요. 도쿠가 요 이제 라인에서 팀버를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로드리는 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형태로 오늘 빌드업이 됐었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오늘 경기 보면 확실히 수비 블럭을 만들고 기다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 요 세 명이 볼을 잡을 때는 그렇게 압박을 안 해요.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압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만 봐도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은 약간 기다리고 있다가 아스날에게 볼을 먼저 점유하게 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끊어낸 다음에 빠르게 역습한다 라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오늘 경기의 플랜 자체가 초반부터 홀란드, 도쿠 이 두 선수를 활용해서 역습하겠다는 것이 명확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장면 보면 맨시티가 어떤 식으로 수비하는지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일단 혼란이 수비맨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바가 라이스를 압박하고 있어요. 두 명이 이제 이 아스날의 미드필더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때 도쿠 같은 경우에는 팀버를 견제하는데 완전히 나가진 않고 약간 뒤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칼라피오리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레인더러스가 메리노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요 라인을 맞추면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뒤쪽에서 아스날이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 여기서 볼이 돌 때는 압박을 잘 안 하죠. 다른 장면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장면도 봤을 때 홀란드가 라이스, 실바가 수비맨디 그리고 도쿠가 팀버를 견제하고 있지만 도쿠도 나가지 않고 수비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지키고 있고요. 뒤쪽에서 레인더러스가 메리노 그리고 포든이 칼라피오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에 이 4명의 선수를 확실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시티가 라인을 완전히 내리진 않지만 수비 블럭을 만들고 달려들지 않는 수비, 기다리는 수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맨시티가 오늘 경기의 컨셉 자체를 이런 식으로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재밌었던 게 아스날이 이 안쪽으로 블럭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쉽게 여기서 이제 볼을 소유를 못해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 라이스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칼라피오리에게 주는데 칼라피오리를 이미 포든이 마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갔는데 맨시티의 수비 블럭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볼을 잡자마자 그냥 백패스를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어떤 기록이 있냐면 맨시티가 33%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7대3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패스맵을 보면 아스날 진영에서 23%, 맨시티 진영에서 35%입니다. 이게 후반전에 맨시티가 내려앉아서 맨시티 진영에서 패스 비율이 올라갔고 전반전에는 거의 아스날 진영에서의 패스와 맨시티 진영에서의 패스가 비슷했어요. 중원에서의 패스 비율만 엄청 높았거든요. 그 뜻은 이제 아스날이 볼을 거의 70%를 점유했지만 공간을 거쳐서 맨시티 진영으로 못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끌어당기면 맨시티가 달려나올 때 너무나 탈압박을 잘합니다. 이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어느 정도 오늘 경기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혼란과 실바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둘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압박을 하러 나가요. 예를 들어 살리바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혼란이 뛰어나갔어요. 그러면 뒤에 있었던 이 수비맨디가 비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로드리가 올라오거나 한 칸, 아니면 레인더러스가 올라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한 명이 올라와서 압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 아스날이 이렇게 끌어당기면 한 명이 튀어나오는 순간 이제 아스날의 이제 탈압박 방식을 보면 라이스나 수비맨디가 순간적으로 요 센터백 사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공간이 나올 때 트로사르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이제 롱킥을 붙여놓고 요케레스가 내려와서 받아서 떨어뜨려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끌려 나오면 이 공간을 너무나 아스날이 활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시티도 오늘 경기 중간중간 아예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번씩 올라가서 압박을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압박을 할 때마다 아스날이 너무나 잘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3백을 맨시티가 압박을 안 하다가 혼란이 한번 유혹에 당해서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오니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인더러스가 원래는 메리노를 압박하고 있는데 혼란이 앞으로 올라가니까 요 앞을 달려나가서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바가 라이스를 마크하고 있고 레인더러스가 올라와서 앞쪽에 있는 수비맨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었던 메리노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아스날이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느냐, 이 다음 장면에서 라이스랑 수비맨디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레인더러스와 실바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이 많이 발생했어요. 끌어당겼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레인더러스가 혼란이 올라가니까 레인더러스가 올라가서 이제 수비맨디를 압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비는 장면이죠. 메리노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아스날이 맨시티를 끌어당긴 다음에 끌어당기고 메리노 쪽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앞으로 붙여주고 여기서 요케레스가 받아서 메리노에게 끌려 나가는 순간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떨어뜨려 주자마자 메리노가 볼을 잡게 되고요. 메리노가 볼을 잡을 때 측면에서 트로사르가 뛰어가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맨시티도 끌려 나가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후사노프가 뒷공간을 잘 커버해주긴 했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와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혼란이 약간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인더러스가 나와서 수비맨디 압박하고 있죠. 메리노가 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바가 여전히 라이스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느냐, 이 장면도 보면 수비맨디와 라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라이스가 측면으로 빠지고 수비맨디도 왼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라이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실바를 끌어내고요. 그리고 혼란이 뒤로 빠지면서 수비맨디가 또 혼란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갑자기 앞쪽에 있었던 트로사르가 내려와서 여기서 볼을 받아요. 괜히 달려나갔다가 이렇게 또 아스날이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나오면서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트로사르가 볼을 잡아서 여기서 돌아서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 아스날이 워낙에 맨시티가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할 때 달려나오는 순간 계속 아스날의 탈압박에 카운터 어택을 당하니까 맨시티도 오늘 경기는 순간적으로 지키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이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매우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봐야겠죠. 워낙에 이런 거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또 이제 혼란이 유혹을 못 견디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올라오니까 이번엔 로드리가 한 칸 올라와요. 여기 이제 메리노는 레인더러스가 막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압박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바도 라야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장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혼란이 달려가고 있고 로드리가 이제 달려나와서 이 공간을 비워뒀고요. 레인더러스는 메리노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바가 라야 쪽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때 라이스가 한 칸 비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로드리가 올라온 공간으로. 그리고 여기서 빌드업을 할 때 거쳐서 라이스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이런 끌려 나오자마자 공간을 되게 잘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패스가 라이스 쪽으로 들어가면서 라이스가 볼을 가지고 편안하게 전진을 하죠. 이 넓은 공간을.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경기 이 가르디올라 감독의 실리적인 축구가 또 잘 통한 게 이런 형태에서 결국에는 끊어내서 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 홀란드와 도쿠가 앞쪽에 있고 워낙에 홀란드와 도쿠가 역습을 잘하니까 이런 컨셉이 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맨시티는 지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앞쪽으로 그냥 뻥 차주는 거예요. 아스날이 어쨌든 수비를 라인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럼 끊어낸 다음에 앞쪽으로 보내주면 요 도쿠와 혼란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혼란이 싸워주면서 지켜주고 이때 도쿠가 혼란의 주변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혼란이 볼을 잡은 다음에 도쿠가 뛰어나가는 공간으로 떨어뜨려주면
여기서 도쿠가 볼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요 역습이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맨시티는 실리적으로 도쿠와 혼란의 이 달려가는 움직임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면 여기서 맨시티가 수비 성공, 그다음 뻥 차줘요. 그리고 이때 도쿠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볼이 앞으로 방출되는 순간 도쿠가 달립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혼란이 싸워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쿠가 뒤에서 쭉 달려 나오면 혼란이 또다시 도쿠에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혼란이 또다시 떨어뜨려 줬을 때 도쿠가 달려 나와서 볼을 잡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돼요. 이건 이제 오늘 경기 확실히 맨시티가 이것도 준비를 해온 거죠. 이 장면도 수비하다가 볼이 방출이 됐을 때 혼란이 잡아서 도쿠가 이제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도쿠가 거의 원맨쇼로 돌파를 시도하는. 근데 오늘 도쿠가 워낙에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저런 역습 과정에 도쿠를 아스날이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쿠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극대화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맨시티가 오히려 약간 내려앉고 약간 수비 이후에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도쿠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았었다. 이 선택이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골도 그렇게 나왔죠. 수비하다가 맨시티가 걷어냈을 때 중원 싸움이 펼쳐집니다. 가운데에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죠. 근데 모여있을 때 여기서 결국에는 혼란이 볼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지켜준 다음에 혼란이 지켜주면서 뛰어나가는 레인더러스에게 볼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의 지켜주는 움직임 이게 있으니까 역습이 가능한 거고, 레인더러스가 순간적으로 달려나갔을 때 혼란이 볼을 내줍니다. 그리고 혼란은 볼을 내주자마자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도쿠도 달리고요. 이 두 선수가 일단 달리는 거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이 다음 장을 보면 레인더러스가 이제 볼을 끌고 들어갈 때 혼란과 도쿠가 좌우로 달려요. 그리고 그 순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던 마갈량이스가 혼란의 스피드를 못 따라갑니다. 요게 이제 혼란의 장점이죠. 혼란이 볼을 내주고 달려나가는데 오히려 달려나왔던 수비가 혼란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편안하게 뛰어나가는 혼란에게 패스, 혼란이 득점하는 장면까지. 이런 역습이 사실 오늘 경기 이 맨시티가 굉장히 잘 이제 실리적인 운영을 하면서 경기 운영 자체도 나름 괜찮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은 수비적인 축구를 많이 하는 감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수비 이후에 선수비 후역습을 가져갈 때 혼란과 도쿠를 활용한, 그리고 수비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스날이 여기서 이제 변화를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놀라웠던 건 맨시티가 아스날의 변화에 따라서 수비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시티가 이렇게까지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던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수비적이었죠. 그래서 1대0일 때 일단은 어떤 교체를 하냐면 일단 아스날이 하프타임 이후에 사카가 들어옵니다. 마두에케 대신에 사카. 그리고 에제가 들어오면서 요 메리노 자리, 메리노보다 공격적인 이제 에제를 투입을 한 거죠. 요렇게 이제 교체를 해놨고, 여기에 대응해서 일단은 누네스가 아무래도 이제 후사노프가 좀 부상이 있었으니까 후사노프 대신에 누네스가 들어왔어요. 하프타임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스날이 계속 공격적인 컨셉을 가져가니까 맨시티가 일단 내려앉아요.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이렇게 실바, 포든 다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5-1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아스날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수이멘디가 한쪽에 있고 라이스가 올라가주고요. 투톱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측면을 벌리고 있고 칼라피오리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 팀버도 오버래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걸어주는, 여기에 에제까지 있으니까 공격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시티가 선택한 방법이 포백에서 백5로 바꿉니다. 일단 포든을 빼고 아케를 집어넣죠. 그래서 아케가 들어오니까 아케가 들어와서 백3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실바, 로드리, 레인더러스, 도쿠 5-4-1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혼란까지 빼죠. 나중에는 혼란을 빼고 니코 곤잘레스 넣어서 도쿠 원톱, 그리고 레인더러스 왼쪽, 니코 곤잘레스, 로드리, 실바.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보여주지 않았던 백5 5-4-1 전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아스날이 워낙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격 숫자를 늘렸을 때 확실히 과르디올라가 오늘은 체력적으로 좀 부족하고 본인들이 이틀 정도 덜 쉰 경기이기도 하니까 스쿼드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부상자도 많고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내려앉는 선택을 확실히 가져갔다. 그리고 여기서 아스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팀버를 빼버리고요. 팀버 자리에 여기에 마르티넬리를 넣어요. 그리고 트로사르 대신에 은하네를 넣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변화가 있었던 게 마르티넬리가 왼쪽,
그리고 은하네리가 앞쪽에 이제 배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칼라피오리, 마갈량이스, 살리바 3명 두고 이렇게 이제 라이스, 은하네리 공격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사카가 왼쪽, 마르티넬리, 요케레스 투톱, 그리고 이때 은하네리가 측면, 에제, 그 라이스도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 숫자를 앞쪽에 많이 투입하는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 사카가 왼쪽으로 또 빠진 게 아무래도 맨시티 수비가 많으니까 사카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크로스도 올리는 요런 전략을 들고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맨시티가 확실히 내려앉으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과르디올라 감독도 5백 5-4-2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올려서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식까지 되냐면 이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확실히 내려앉은 걸 볼 수가 있죠. 4-5-1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5명의 수비가 있고 중앙에 4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도쿠 1명만 앞에 있는, 심지어 홀란드까지 뺐으니까.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는 트로사르, 칼라피오리 들어가 있고 라이스 올라가 있고요. 요케레스, 에제, 사카, 굉장히 많은 공격 숫자가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의 구도 자체가 사실은 보통 아르테타랑 과르디올라가 만나면 최근 몇 시즌 동안 아스날이 수비하고 맨시티가 두들기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이런 경기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처절하게 수비해요. 맨시티가 5명의 수비 라인 만들어져 있고 5-4-1인데 여기서도 아스날의 공격 자원들 보면 올라가는 칼라피오리, 사카, 에제, 요케레스, 마르티넬리, 그리고 은하네리, 심지어 마갈량이스까지 올라가서 공격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스날이 오늘은 계속 맨시티를 두들겼는데 사실 동점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스날도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못 만들었어요. 돈나룸마 뭐 선방도 있었고, 아스날이 저렇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크로스에 강한 팀은 또 아니거든요. 요케레스나 아니면 뭐 라이스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제공권 싸움에 막 강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중앙 수비 3명, 심지어 마지막엔 아케까지 이제 측면에 있으니까 아케, 그바르디올, 디아스, 스톤스 다 들어가 있어서 제공권 싸움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스날이. 그리고 계속 이제 이 3백이 나오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아스날이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 끌어내고, 가운데로 칼라피오리가 들어가면서 또 수비 끌어내도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요케레스가 뛰어들어갈 때 따라붙는 수비수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케레스에게 볼이 갔는데 요케레스가 뛰어들어갈 때 수비를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을 커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케레스가 달려갈 때 아케가 이 요케레스의 볼을 끊어내는 이런 장면처럼 맨시티가 3백 만들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한 방 요거를 못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비가 실제로 좀 안 좋았어요. 딱 한 번 무너졌습니다. 딱 한 번. 여기서 에제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아스날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맨시티가 여기서 너무 내려앉으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이 투입이 많이 되니까 약간 라인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정도 위치까지 아스날이 왔을 때는 누군가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견제를 안 하면 그러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견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제가 볼을 편안하게 끌고 올라와서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에게 환상적인 패스,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필 따라가는 선수가 스피드가 약간 느린 아케였죠. 하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정말 딱 한 번 맨시티가 수비적인 선택을 하고 순간적으로 수비 집중력을 잃었던 장면이 딱 한 번입니다. 5명 수비 라인 만들고 5-4-1 인데 라인은 높여놓고 여기서 압박이 안 되니까 한 번에 그냥 뒷공간 패스. 이러면 사실은 수비가 많아도 뒷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뛰어들어갈 때 편안하게 이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한 번 또 아쉬운 게 오늘 돈나룸마가 엄청나게 많이 막았거든요. 근데 돈나룸마도 여기서 약간의 실책이 있었어요.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분명히 잘 뛰어들어갔는데 그래도 뒤에서 그바르디올이나 앞에서 이제 뭐 디아스나 따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돈나룸마가 여기서 약간 뒤로 물러나도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돈나룸마가 마지막에 애매하게 있습니다. 애매하게.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달라붙었어요. 그바르디. 그러면 여기서 돈나룸마는 차라리 요 이제 뒤에 굳이 안 나오고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 여기서 센스 있게 돈나룸마가 약간 애매하게 나와 있으니까 마르티넬리가 로빙슛까지 아주 센스 있게 또 골을 넣었고요. 이런 장면 보면 정말 처절하게 맨시티가 체력적으로도 좀 지금 불리한 경기였고 아스날 원정이었고 그리고 부상자도 많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볼 수 없는 템백 5-4-1 마지막엔 심지어 홀란드까지 빼버리는 이런 초강수를 뒀는데 마지막에 정말 아쉽게 마르티넬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스날은 지난 경기부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뎁스가 너무 좋아요. 지난 경기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답답한 경기가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트로사르랑 마르티넬리를 교체 투입하면서 결국에는 2골을 넣었죠. 오늘 경기도 하프타임 끝나자마자 마두에케 빼고 사카, 메리노 빼고 에세, 그리고 후반전 막판에 마르티넬리, 은화네리. 그러니까 공격 숫자가 워낙에 많아서 사실은 마르티넬리, 은화네리, 에제, 사카 이런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아스날이 교체 카드도 많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실제로 오늘도 동점을 골을 넣은 게 에제 패스, 마르티넬리 득점이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아스날의 이런 그 스쿼드가 이제는 굉장히 우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뎁스가 형성이 됐다. 그런 걸 또 증명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요 두 팀의 경기가 이렇게 완전 반대의 입장으로 보통 이제 아스날이 수비하고 맨시티가 공격했는데 완전히 반대의 입장으로 경기가 펼쳐졌다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압박과 탈압박의 요 싸움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